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오늘 수업은 그 양진 및 수당시대 의학에서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이 되거든요. 앞에는 의학 이론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 이야기되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그 수당시대 의학들, 그래서 대부분 의학사 구성이 하고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의학에 관련되는 그런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유명한 의학 서적이나 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에 금원시대 가서는 의학 이론도 좀 나눠지고 이런 시간이 좀 길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의학 학문이랑 비슷해요. 상하론 하면 상하론 원문 갖다 놓고 원문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원시대 의가들이 자기네의 어떤 의학 이론을 어떻게 설명해 이런 내용들을 의학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의학문을 좀 열심히 쓰고 있는 이런 한자 이런 걸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전제하에 또 이렇게 진도가 좀 빨리 나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학 한문에 관련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양진 및 수당 시대 그 시대의 의학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진 및 수당 시대에는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질병에 대한 인식은 더 좋아지겠죠. 근년보다 여러분들이 근년보다 내년에 보면은 병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더 좋아지고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학의 발전도 계속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감별 진단이라든가 또는 진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약물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궁금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변해가는 이런 과정이죠. 의학에서 크게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먼저보다 무조건 발전했다. 그 발전된 것이 어느 분야에서 좀 더 발전되느냐. 요거는 구체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아마 챗 GPT한테 이 지난 시대와 요 수당호대 시대 이 의학의 발전이 어떻게 됐나를 말하라 하면은 그냥 뭐 이 의학 이론에서 발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쓰겠죠. 우리들이 답하는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의학 이론이 발전이 있었는데 그 의학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학 이론이 발전되는가 이걸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이렇게 답안을 써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무조건 앞 시대보다 병에 대한 감별 진단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 퀴즈란 걸 앞에 분반은 요 풍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뒷분반은 그 경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두 가지를 나눠서 제출을 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분반이나 2분반 쓴 거 있죠? 퀴즈요. 자, 퀴즈 답안을 그려서 발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좀 할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좀 하시죠? 예. 제가 2분만이랑 1분만이 질문이 뭐든지 모르는데 보니까 하면 되죠. 하나 분반은 이 풍에 관련되는 이런 걸 또 다른 분반은 여기 청재 황희주라는 사람이 경기미술이라는 책에서 그 경락을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퀴즈는 약간 달리냈던 것이죠. 발표 한번 할까요? 누가? 자, 퀴즈 답변 쓴 거에 대해서. 어디요? 내가 열어도 되고요. 예, 그냥 핸드폰 보고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풍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외대비유 중에 중풍에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발표를 하셨는데 해석을 보자면은 각 중풍은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른데 그 근원을 보면은 형태가 다르더라도 모두 분기를 양생하는 데 잘못이 있어서 편협하게 손상받은 데가 있어서 발생을 하고 분기를 소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방사, 음식물, 과도한 침과 심한 노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풍의 증상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원인은 분기가 손상된 것으로 모두 같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인 쾌락만을 쫓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노동하거나 선호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이걸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예방 방법이랄까 이런 것은 양생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줬고요. 또 다른 사람이 좀 또 일부만 해서 먼저 요 문장에 대해서 또 누가 좀 이야기를 좀 하시죠. 자, 퀴즈 답에 대해서 그냥 그거 발표하시면 돼요. 예. 자, 치워. 예. 잠시만요. 답변. 저는 일단은 1번에서 내용 정리를 할 때 풍이라는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근데 그 기원이 양생을 잘못해서 원래 기운이 치우쳐진 것에 있다라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또 혹은 남녀 때문이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풍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읽었을 때 기원의 내용을 쭉 봤는데 약간 오늘날의 용어로 스트레스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스트레스라는 개념 때문에 풍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풍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서 요 본문 나온 거를 이야기해도 요즘 말로 보면은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그 자연계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요. 자연계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병을 뭐라고 표현한다 했죠? 원인이 되는 병의 원인. 유금, 그렇죠? 육기가 아니라 유금이 되고요. 유금하면은 풍한서습 조화. 자연계에서 봄에 많이 나타나는 풍, 겨울에 한, 서습 같은 이런 것들이 인체의 질병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쓸 때, 의학 서적을 쓸 때 이 순서대로 병을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을 갖다 기록할 때 풍한서습 조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에 맞는다. 자, 이걸 한자 표현하면 뭐죠? 바람 맞는다. 바람 맞는 거. 그러니까 뭐 만나기로 했다. 약속이 취소해서 바람 맞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다.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죠? 증상으로 많이 쓰는 증상이죠. 이름이 뭐예요? 바람 맞는다. 바람 맞는 거죠? 자, 증상 아무거나 생각나는 풍자 들어가는 증상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래요? 정답을 말할 줄 알고 정답을 알면서도 있잖아요. 그냥 그랬다 실어보세요. 정답을 갖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하지 말고요. 아주 정답 잘 맞춰줬어요. 자, 바람에 맞는 걸 갖다가 중풍. 그 다음 그러면 한사에 맞는 걸 뭐라 그래요? 많이 쓰는 용어로. 참기운에 맞아서 병이 들었다. 예? 상한. 정답이요. 예, 상한 정답. 그러면은 더위 요건 많이 안 쓰죠. 이것도 상한과 똑같이 쓰면 돼요. 상서. 그래서 이름이 중풍, 상한, 상서, 상습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한 거 다 상자를 쓰는데 풍에 있어서 중자를 썼어요. 중풍 용어를 썼죠. 자, 중풍이란 용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중풍이란 병. 중풍이 어떤 병이죠? 중풍. 자, 빨리 찾아보세요. 그 한자 쓰지 말고 중풍의 원과 증상 한번 찾아보세요. 중풍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찾았으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이버 찾으세요. 괜찮아요.
다 앞에서 이거 들고 있으면서 찾아요, 그거를. 자, 중풍이란 어떤 증상인가? 딴 걸 쓰지 말고, 예.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세 번째 갈게요. 예. 중풍이라는 거는 뇌 기능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급속히 장애가 발생해서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 혈관의 병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컬었습니다. 예. 중풍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일단 시야 이상, 두통, 어지럼증, 균형 감각의 상실, 얼굴 감각 이상, 사지 위압감,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풍은 혈전 일관을 막아서 뇌에 피가 순환되지 않은 신경계 장애가 발생하는 건데 주로 노인들한테 발생하지만 젊은 20대 중풍 환자도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빨리 쳐다보고 그래요? 무섭게. 예? 그래, 해봐. 중풍은요 뇌졸중인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이 된다고. 예. 크게 쳐요. 박수 크게. 그렇지. 예. 모든 정답 다 나왔죠. 자, 중풍 개념 하면은 일단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다. 영어로 아주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CA. C가 뭐죠? 뇌를 말하는 C가 뭐예요? 그 다음 V. 혈관. 그 다음에 A. 사고. 예. 그래서 CVA라고 있어요. 나는 뭔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해줘서 아는 거죠. 예, 영어 잘하는 여러분들이 CVA가 뭐다 라고 해서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다 보니까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터지면은 혈관이 많이 터지거나 이 막힌 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으면서 좀 뇌압이 높아지면은 경련도 일어나고 하는 이 반신불수 또는 전신마비 그다음에 경련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옛날부터 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아마 80년대에서 2000년대 이 사이까지는 한의원에 중풍 환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히 우리 학교 한방병원에서도 80년대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과. 좀 심하면은 한 번 딱 입원해서 한 보름 정도에 그 당시 돈으로 한 거의 1,000만 원 이상 쓰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뭐 집을 하나 팔 정도 되기까지도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증상이었고, 그래서 한의원이 상당히 잘 나갔던 그런 때였죠. 근데 요즘은 그 환자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절대 안 오는 이런 게 돼가지고 이 한의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걸 갖다가 그냥 놓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한의원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했던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중풍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황제내경이라든가 이런 시대에는 풍이라 했으니까 자연계의 풍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풍이라면은 바깥에 있는 풍사가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다. 상한이라면은 차가운 공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감기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는 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연계의 기후변화, 육기가 과불급에서 유금으로 변해서 생겨나는 증상들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풍이란 것도 내경시대라든가 그 이후 시대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중풍의 원인은 무엇이냐? 외부의 풍사이다. 자연계의 풍사에 의해서 중풍이라는 병이 생기게 된다. 라고 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책에서도 외대비어에서도 허인칙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갖다 인용해서 중풍의 원인이 외풍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하면서 그 원인이 이런 것들이다. 남녀, 음식, 사력 같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중풍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하게 된 것이죠. 자, 중풍의 원인이 바람이었다. 외부의 풍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풍사가 아닌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거. 질병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중풍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요 문장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1분만 퀴즈는 이렇게 되고요. 2분만 퀴즈는 다른 분만 퀴즈는 자, 이 문장 청대 황 경계문초에서 그 경락을 기록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요거 부분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반도 조동현입니다. 혹시 문제 띄어져 있군요. 네, 첫 번째로 간단하게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나라 때 황희조라는 사람이 외대비유에 쓴 논문인데요. 미진시대 이후로 침구에 대해서 논한 책이 수십 종류가 넘지만 그 요점을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 법칙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몸이 부위별로 경락을 기재한 것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경락이 유주 순서에 따라서 기재한 것이겠죠. 황고민이 가불경과 선사망이 천경방 그리고 명당, 임형도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부위별로 경락을 기재하였고 또 수나라 때의 양산성이 명당 유상과 왕도의 외대비유에서는 12경과 기경 800이 순서대로 몸의 수혈을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미진시대 이전에는 경락이 기재 순서를 몸이 부위별로 기재하였으나 미진시대 이후에는 12경락이 유주 순서대로 기재하였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초기에는 경락과 경혈을 그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약간 별개로 생각해서 유주 순서와는 별개로 수혈을 기재하였으나 후대에는 경락과 경혈을 통합적으로 사고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 크게 쳐요. 치려면. 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더 발표해 볼까요? 또 발표할 사람? 질문 없으니까 발표하기 좋잖아요. 두 개만 모여도 더 조용하면 좀 섭한데. 누가 좀 발표 한 사람만 더 해주시죠. 예. 정상 소시적 같았으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급하게 부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경락 이 혈자리 어떤 기록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황보면의 친구 가불경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먼저 시간에 가불경에서는 이 친구 가불경에서 경락 기재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맞나요? 씩 웃으면 끝이에요? 경락 기재를 어떻게, 경락에 대해서 또 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거 있었으니까 그거 이어서 또 한번 요 문장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먼저 시간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안 할까 하다가 지금처럼 다 모른다고 그냥 이럴까봐 다시 한번 좀 써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이 경계문초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이 가불경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가불경에서 머리라든가 몸통에는 그다음 팔다리에서는 경락 유지별로 팔다리에 대한 묘사를 썼었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척 해주세요. 자, 기억나는 척 되죠? 자, 머리하고 몸통 이런 데는 그냥 부위별로 썼어요. 부위별로.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 자, 뒷머리냐 앞머리냐 옆머리냐 여기에 따라서 혈자리 넣고 몸통 앞이냐 뒤에냐에 따라서 혈자리 딱 그 부위별로 기록을 했고 팔다리에 있어서는 수삼문경, 수삼문경, 족삼문경, 족삼문경 이런 경락 순서대로 혈자리를 기록을 했다. 어떤 책에서? 어떤 책에서요? 가부경의 책에서 기록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혈자리를 부위별로 기록하는 이런 방식도 있었고 안 그러면은
경락의 흐름대로 스템 폐경 같은 경우 중부음문, 첨부, 협백특택, 공채, 열결, 경고, 태연, 소상까지 11개 혈자리를 순서 경락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경락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요걸 퀴즈로 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대에서도 그 요즘에 와서도 요즘 경락 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책도 보면은 경락별로 혈자리를 마련하는 부분, 또 어떤 책에서는 그냥 아예 부위별로 혈자리가 뭐뭐 있다라고 기록하는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떤 걸 하든 본인이 알기 쉽게 공부하기 쉬운 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아마 두 가지 다 합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경락 흐름대로 하는 수사문경, 수사면 같은 경우 손가락에서도 이 다섯 손가락의 양쪽으로 10개, 여기에 6개의 경락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부위인가가 참 상당히 헷갈리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두 번째 손가락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보통 양쪽 손가락, 한 손가락 안쪽 바깥쪽 두 군데 다 혈이 흘러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경락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고 부위별로 보면 쉬울 수 있고. 그런데 경락으로 볼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흘러가는 혈, 수태혈 폐기에 흘러가는 혈자리는 대부분 폐와 관련되는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수양면 대장경은 어떤 병을 고쳐요? 대장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혈자리의 주치증이 무엇이냐 모르면 수태혈 폐기하면 폐에 관련된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기침, 감기 뭐 이거는 쓰면은 완전히 쓰지 않고 정답으로 주기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오답도 아닌 아주 애매한 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완전 오답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경락으로 이 혈자리를 갖다 잡아내면은 어떤 병증이 있는가를 갖다가 좀 더 알아내기 쉽고, 부위별로 하면은 정확한 혈자리를 갖다가 좀 더 구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참고하면서 공부해주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경락을 갖다가 쓰는 어떤 요령들, 그런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양진 및 수당 시대 하면 당나라 시대, 당나라는 언제쯤 되면 서기 600년 전후 우리나라 통일신라 할 때 나라가 도와서 통일신라가 됐으니까 200년 좀 이후 쪽으로까지 되겠다라고 추측은 가능하죠. 수나라 시대 언제냐? 몰라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니까 당나라보다는 좀 빠르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했네. 500년. 그래서 대략은 그 근처 언저리 맞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 왕조가 흘러갈 때 중국 왕조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이런 게 없어요. 길어야 뭐 100년, 200년.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워낙 그 땅덩어리 넓고 많은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왕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진나라, 그 유명한 진나라도 100년 갔나요? 진나라 100년 갔을까요? 못 갔어요. 한나라가 좀 오래 갔는데, 뭐 한나라도 뭐 삼국지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있으니까 한나라가 좀 더 오래 갔고, 진나라는 뭐 거의 5, 60년 뿐이 못 가는 이런 거여서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왕조를 기억하라. 우리가 뭐 역사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죠. 대략 어느 때쯤 된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이쯤 된다. 그럼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이 정도 내용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당시대까지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석약 복용, 불로된 약, 광물성 약제를 복용하면서 광물성 약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중금속에 중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게 그냥 그 시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금속이 된 약을 먹고 잘 되면 신선이 되고 안 되면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석약을
복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유명한 의사들도 친구 가불경 누가 썼다 했죠? 황제 친구 가불경. 예, 황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었고 그 황범이 이 선생도 돌로 된 석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가 흐르나면서 석약을 복용하는 시대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그 시대가 흐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오독산 같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그 뒷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의학이란 것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요. 그쪽 방향 발전해서 오석산 같은 돌로 된 약을 광물성 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 시대가 다음 시대로 흘러가면서는 야 여기 좀 안 좋은 것도 생기더라 부작용이 정반대의 어떤 사조가 또 나타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정반대의 사조가 나타나고 해서 의학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앞시대에 대한 반발, 앞시대 의학 이론이 있었으면은 그 의학 이론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또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점점 의학이 발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뒷시대, 이 수당 시대, 그 다음에 그 송나라 시대, 뭐 이럴 때도 가면은 점점점 약을 쓰는 또는 이 의학 이론의 어떤 풍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이 석약을 복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의학병을 풀기 위해서 해석선이라는 이런 처방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강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데는 대부분 이 수도가 그때는 거의 서안 쪽이었어요. 낙양이라든가 서안 있는 이런 쪽이 수도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수당으로 내려오면서는 이 상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도가 옮겨 내려오죠. 그 다음에 금원 시대가 하면서 다시 북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당나라도 저 낙양이었죠. 당나라 수도도 저쪽 서안 쪽이었어요. 서안 쪽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문명이 시작된 것은 처음 문명이라기보다는 수도가 서안 쪽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상해라든가 그 개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수도가 정해졌다가 그다음 다시 올라가서 북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수도가 좀 변경이 되고 하면서 특히 그 남쪽 같은 경우는 그 상해라든가 뭐 우리가 유학가는 호북중의학원 같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습열해요. 습기가 많고 그 주변에 호수도 많고 강도 양자강 큰 거 있고 하다 보니까 호수도 많고 열 뜨겁고 해서 뭐 습식 사우나 필요하면 여기 가면 딱 좋아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습식 사우나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데는 가면은 집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집에 한 일주일 정도만 집을 들어오면은 곰팡이가 팍 껴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습기가 많은 이런 지역이어서 그때 그 지역에서 생겨나는 병들이 다른 이런 각기병 같은 이런 병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물의 중심이 강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강남 쪽에서 생겨나는 증상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학 이론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했을 때도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어떤 것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됐느냐 언급이 됐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병 인식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소원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금방 퀴즈에서 했던 그 부분이 되겠죠. 퀴즈에서 내용 이야기에서 중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중풍은 처음엔 중풍 원인이 무엇이다? 외관 풍사이다 라고 해서 중풍의 원인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외관 풍사, 실제적인 풍사가 와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진중풍이라 표현했어요. 진중풍, 중풍. 진짜 풍사가 맞은 것이다. 라고 진중풍이라 했고 그 이외에 이런 거 음식, 남녀, 사려, 노역 등 남녀 과도한 성욕이죠. 성욕이 너무 과도한 거. 그래서 많이 그 정을 손상하는 거. 음식을 이상하게 잘 못 먹거나 많이 먹거나 못 먹거나 음식 조절 못하는 거. 사려과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생각 많이 하는 거. 요즘 말로 표현하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있고 노역. 힘들게 노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중풍을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풍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증풍들을 유중풍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실제 풍사에서 나타나는 풍을 진중풍.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중풍이라면 유중풍의 범주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풍의 원인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인식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금원사대가로 가면서는 금원사대가들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중풍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단독이라든가 천연두라든가 납병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죠. 곰보가 되는 천연두, 두창,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문드러지는 납병, 그 다음에 이렇게 뻘겋게 되는 단독 같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별을 했다는 것이죠. 이 천연두, 두창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죠. 뭐 가장 오래됐다는 문서인 뭐 이집트 뭐 파피루스인가 뭔가 여기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거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특히 이 청나라 시대에 가면은 이 두창을 갖다가 치료,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영국에 있는 제너한테까지 연결이 됐나? 직접 연결됐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제너라는 사람도 내가 이거 누구 거 보고 뵙겠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썼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근데 어떤 이 정황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중국에 썼던 이런 부분들이 유럽으로 전파됐고 유럽에서도 그걸 또 응용을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이 두창 같은 경우도 감별을 해내는 것이죠. 이런 증상과 이런 증상과 이런 증상이 같은 게 아니다. 아,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별을 하게 하는 시대가 이 수당시대, 양진미 수당시대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질병 인식에 대해서 질병의 감별. 아, 이 병과 이 병이. 그래서 천연두와 납병이 다르다. 두창과 납병이 다르다. 두창과 단독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감별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도 어떤 그 병의 형태가 어떤 것이다. 아, 이거 풍환이다, 풍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상합병에 대해서 또는 시기병, 열병, 온역, 역려 등 5종류로서 이 병을 갖다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 전염성 질환도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쪽으로 좀 더 병을 갖다가 그 형태를 갖다 나누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요. 질병 인식의 진보에서 소갈이라는 병에 대해서 아마 이게 이 청근방에 나오는 이런 책인가 내용이 같은데 청근방에 나오는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또 외대비에서도 유사한 문장 나오고 하면서 이 소갈이라는 병증에 대해서 청근방에 나온 내용, 그다음 외대비에서 나온 내용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지는데 그 비슷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식으로 또 인식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구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한문 시간에 이런 문장을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대비 문장 읽어보고 청근방 문장 읽어보고 하면은 유사하면서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아마 이 소갈병에 대해서, 소갈증에 대해서 청근방에 쓴 거, 그 다음에 금원시대 의가들이 쓴 거, 그 다음 조선의 동유방에 쓴 내용들, 소갈만 딱딱 꺼내놓고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공통점과 차이점이 딱딱 나눠지겠죠. 그러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같은 소갈병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앞에서 썼던 것 빼고 이런 걸 더 추가했구나 하는 걸 딱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점점점 인식을 더 잘하게 되었을까?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어떻게 쓰는 식으로 변해왔구나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을 알면은 부소가자는 범, 적구, 음식, 음주를 오랫동안 쌓이게 하면은 무유불성 소갈병자라. 무유불성이니까 하여튼 소갈병이 생기게 된다. 연즉 대한응해의 주부동을 명기주성 혹여라야 물무이 가하고 해서 술의 성질이 어떻다? 술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술의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구나 라고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술을 먹을 때 뭐 다른 안주를 많이 먹게 되어서 병이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안주를 많이 쓰는 것이 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소갈병이 생기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뭐 해석할 때 뭐 글자 하나하나 다 해석을 안 해도 괜찮겠죠. 어느 정도 문장이 이어지면은 그냥 쭉 넘어가도 될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한문이라 했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근방에 나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외대비에서 어떻게 이해했고, 금원시대 의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증상, 이 증상에 대해서는 뇌경부터 한번 쫙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은 뇌경에서 기침에 대해 나온 문장 다 뽑아보시고, 그 다음 남경, 그 다음 상한론, 그 다음에 뭐 천근방, 그 다음에 외대비어, 뭐 이런 시대별로 책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달리 이야기했던 부분 다 찾아오시면은 해수증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어떤 쪽으로 발전했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증상에 대해서 임상 과목 들어가서 어떤 증상이 나왔다 했을 때, 해수 하면은 해수 증상, 임상 과목 가면요, 해수 증상 뭔가 알지? 그래요. 몰라야 하면 이것들이 아직도 몰라? 그러고 그 다음 저학년 시대 내 수업 시간에 해수가 뭔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 없죠. 그냥 해수란 증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대해서 기초학 교수도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임상 교수도 다 아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이 그냥 졸지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 기본적인 증상들은 뭐 기초학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 됐을 때 어떤 것이구나, 이 증상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증상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한번 찾아보셔야 임상 과목 들어가서 당연히 아는 걸 왜 몰라? 발열은 뭔가 알잖아요. 그죠? 열 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기초에서도 발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임상에서도 당연히 아는 거지 하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서로 기초 과목은 이거 임상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 임상 과목은 다 알지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학생들은 감히 거기서 또 몰라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 증상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갖다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소갈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고, 진료하는 방법에서 이제 왕숙하라는 사람이 맥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에서
맥은 여러분들 많이 작업을 했었죠? 한의학개론 시간에. 그것도 기억 안 나요? 하라고 한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딱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것이 12경락 유주 12개의 순서. 그거 외우라는 기억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 12개의 순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맥. 졸업할 때까지 죽으라고 잡으라 했죠. 남의 맥 잡지 말고 다른 사람 맥 잡지 말고 내 맥 잡아서 내 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항상 관찰하라 그랬죠. 6년 동안 해도 알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걸 6년 동안 안 잡은 사람하고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맥을 잡을 때 좀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게 돼요.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진맥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이 맥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까 말까 한 이 정도죠. 근데 지금 참 이상한 거는요. 한의원에 가도 맥을 안 잡아요. 그런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본인들이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맥을 안 잡고서는 하니까 점점 이 한의사들이 어떻게 되냐. 본인들이 양의사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양의사처럼 딱 그 모든 이 처방도 그렇고 모든 걸 갖다가 양의사인 척 그런 식으로 진단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죠. 한의사가 맥을 안 잡고서는 뭘 진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한의원 갔을 때 맥을 잡는 한의원 과연 몇 군데야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잡더라고요. 나이 먹으신 분들도 이제 귀찮으니까 안 잡고. 그런데 그거는 뭔가 뭐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 왜 맥을 잡냐. 모르면 한의사 하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배운 거 한약 쓰는 거니까 난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배운 것만이 아니라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치료하거나 처방하거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뭔가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그 지식들은 맥을 잡는 지식은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시험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시험 볼 테니까 해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맥은 내가 내 손끝에서 직접 느끼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이걸 파악하는 거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맥에 대한 부분들은 6년 동안 잡아도 솔직히 몰라요. 6년 내내 잡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든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배우면은 금방금방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자기 맥 6년 이상 잡으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잡으면서 내 맥의 정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걸 이제 감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맥을 언제 잡느냐 수시로 잡아야 되겠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다음 수업 중간에 한번 잡아보세요. 맥이 당연히 변하겠죠. 네. 수업하기 전엔 어찌됐건 돌아다니면서 오니까 맥이 아니고 그냥 팔뚝만 잡게 돼요. 근데 지금 앉아서 딱 계속 지루하게 앉아있으니 어떻게 돼요? 맥을 잡으면 맥도 좀 가라앉겠죠.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 수업 끝난다고 야 신난다 끝났다 하고 또 잡으면 맥이 또 많이 뛰겠죠. 그 정도만이라도 일단 내가 구분해 보시면은 내 맥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수시로 정상적일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맥 잡아보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맥 잡아보고 낮에 활동하면서 맥 잡아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안 되지만 오래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구분이 되죠. 이렇게 딴짓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이 친구 맥이 또 변할 거예요. 그죠? 카카오톡 하지 마. 막 옆에서 하고 뭐 하면은 맥상이 좀 변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몰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딱 교수가 와서 야, 너 뭐해?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맥상이 변해요. 처음과 다음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맥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은 꼭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내 맥하고 그렇게 한번 지적당했을 때 맥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맥을 잡으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건 뭐 본처럼 몇 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본처가 외워서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것보다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맥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맥이란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임상에 나가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학 시간에 진맥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면은 교수님께 요청을 해야죠. 왜 맥에 대해서 수업을 안 하냐. 근데 우리 학생들은 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수업에 필요한 거, 우린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들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요청한다고 무조건 다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요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요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금년에도 우리 학교에서 그 교과정 개편이 있을 거거든요. 교과정 개편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갖다가 좀 기록해주면 좋겠죠. 요청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 요청 사항이 대부분 보면 이 수업은 우리 어렵게 하니까 해박 우리 어렵게 하니까 해박 빼요. 의사학 뭐 수업 시간 널널하고 좋으니까 그냥 수업 시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설문에 답해주면 안 돼요. 진짜 우리한테 봤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못하더라도 우리 후배들한테는 좀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실제 구체적인 과목에 있어서 이 과목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과목 두 가지 겹치는 과목의 특성 따라 똑같이 이야기해주는 이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목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에서 그 내용을 빼주면 좋겠다. 라는 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거는 교수들끼리도 조절을 못해요. 자,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네가 이만큼 해라. 라고 해도 이거는 교수끼리 조절이 잘 안 되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좀 요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맥에 대해서도 이렇게 왕숙하는 사람이 앞시대부터도 있었어요. 앞시대부터 있었는데 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쭉 해놨다. 그래서 맥을 갖다가 7표, 8리, 9도 7, 8, 9 더하면 몇이죠? 7 더하기 8 더하기 9는 24개죠. 그래서 23맥에다가 대맥, 빈맥, 뭐 상맥인가 뭐 해서 27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표, 8리, 9도. 자, 7표, 7개의 표. 표 반대만 리죠. 그럼 표리. 7개의 표맥, 8개의 리맥, 그 다음 9개의 두맥. 두맥 그럼 중간에. 자, 표에 뜨는 맥 7개. 그 다음에 속으로 뜨는 맥 8개. 그 중간에 있는 거 9개라고 해서 처음에 맥을 딱 잡았을 때 많이 뜨는 맥상. 이런 맥상을 7개로 나눴고 세게 눌렀을 때 뛰는 맥상을 8개. 그 중간 정도 눌렀을 때 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9개라고 해서 7표, 8리, 9도맥의 24동의 맥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맥에 대한 이야기를 왕숙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숙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맥을 암자한다 하면은 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해요. 상한론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봐줄 수 있고요. 진료 방법은 상한잡병론에서 크게 발전을 못했다 라고 해서 이쪽 열병에 대해서는 큰 발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고 왕숙하의 어떤 왕숙하의 맥뿐만 아니라 이런 상한에 대한 연구를 갖다 좀 더 줬다는 거, 그거 위에는 별 내용들이 없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뭐 거의 뭐 현대 외과적인 수술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다.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었다. 이런 걸 갖다 한번 볼 수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수술을 하는 식으로도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친구 치료하는 방법에서 황제내경 명당 유성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대 황희주 경제문초에서 그 경락 혈자리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하고요. 약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약물, 그다음 서방으로부터 수입된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된다 해서 약물은 항상 그래요. 이 대외적인 교류가 많아질수록 점점 새로운 약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이런 약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수입되기도 하고 주로 인도 지역이었겠죠. 이때는 인도라든가 좀 더 멀리 가면 아라비아 이런 데서 약물이 수입되는 이런 부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물학에 있어서는 제병 통용약,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됐어요. 자, 머리 아플 때 두통. 두통에 쓸 수 있는 약이 뭐지? 개보린. 예, 두통의 개보린. 나는 편지 안 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두통의 개보린. 두통의 풍을 치료할 때 방풍, 방기, 딩교, 광활, 천궁, 독활 같은 이런 약을 쓴다. 풍현증에는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증상에 많이 쓸 수 있는 약재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럴 때 이걸 쓴다. 어떻게 보면 좀 이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죠. 이럴 때 이거 쓴다. 이건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어떤 의료인데 이런 수준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하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좀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요. 약재에서의 어떤 이 약물 학설에서 십제설이라서 진단기한 사람이 십제설 썼는데 약에는 선, 통, 도, 설, 경중, 삽, 활, 조, 습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성질에 따라서 어떤 종류를 치료한다 하는 식으로 쭉 써서 이 십제라는 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석 연단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예전에 선배들한테 했던 과제물 맥상. 맥은 항상 이야기하죠. 졸업할 때까지 본인 맥. 진단을 시간에 다른 사람 맥 잡아라면 당연히 잡아야죠. 우리 수업 시간에 자기 맥만 잡으라고 내 맥만 무조건 잡을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수업 시간에 또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맥도 잡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 맥을 잡는 거. 6년 내로 졸업할 때까지 내 맥 잡고 그다음에 또 졸업해서도 개업하기 전까지 내 맥 계속 잡으세요. 그다음 다른 사람 맥도 잡으면서 맥에 대한 느낌, 손끝에서 맥에 어떤 느낌들이 나는가. 이 느낌들을 알면은 그 느낌들이 환자가 어디 아플 때 어떤 맥상이 뜬다는 좀 무협지 같은 이런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한의원 하시는 분들 중에 맥 딱 잡고서는 아마 여기 누르면 아플 거예요 하고 딱 누르면은 진짜 환자가 아프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아무나 그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맥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이쪽에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딱 지목을 하면은 또 거기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 맥을 갖다가 못 믿겠다. 실제로 맥을 갖다가 내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맥을 믿고 못 믿고 해요. 대부분은 못 믿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맥을 잡으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맥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못 믿으니까 맥을 뭐 알아봐? 못 믿는데. 본인이 실력이 안 돼서 안 믿는 거랑 실력이 되면서 안 믿는 거랑 전혀 차이가 나죠. 내가 그만큼 실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선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내가 모르니까 너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죽으라고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숙제, 맨날 자기 맥 잡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그냥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네.